인간에게 가장 친숙한 동물인 개. 개는 언제부터 길러지게 된 걸까? 대략 4만 년 전인 석기시대, 야생의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늑대가 인간에게 길들여지며 가축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흥미로운 학설 하나가 더해졌다. 인류가 정착하게 된 원인 중 하나가 개라는 것. 20만 년 전 출현한 현생 인류 호모 사피엔스는 먼저 자리 잡고 있던 네안데르탈인과 경쟁해야 했는데 늑대를 길들이고 사냥에 활용한 덕분에 네안데르탈인과의 경쟁에서 이겨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다. 이처럼 개의 기원에는 여전히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인류에게 있어 가장 긴 시간 동안 가장 친밀한 동물임에는 틀림없다. 안녕하세요. 주혜경입니다. 올해는 60년 만에 돌아온 무술년 개해입니다. 이 개는 오랜 세월 인류와 함께 해온 대표적인 동물이죠. 이 개는 우리 곁에서 교감해온 가장 충성스러운 동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개는 언제부터 우리와 함께 해왔을까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개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와 공존해 왔을까요? 현장 탐방 기류의 우리 역사. 오늘 이 시간은 유물과 그림 속 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역사 속 전통개의 다양한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개와 인간이 함께 있는 모습은 옛 고분 벽화나 그림 속에서 먼저 찾아볼 수 있다. 사냥 중인 고구려 무사들 사이에서 또 요리를 하고 있는 부엌 한편에 등장하는 개. 조선시대로 넘어오면 신윤복, 김홍도, 김득신 등의 풍속화가 손끝에서 서민들의 생활 속에 스며들어 있는 개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무사에서 서민, 궁에서도 길렀던 개. 개에 대한 기록 중 널리 알려져 있는 일화가 고려시대 최자가 쓴 보한집에 실려 있다. 술에 취한 주인이 풀밭에서 잠이 들었는데 불이 나자 개는 자신의 몸을 개울에 적셔가며 불을 꺼 주인을 구하고 죽었다는 내용이다. 이후 개의 무덤에 꽂아놓은 주인의 지팡이가 큰 나무로 자란 데서 비롯해 개오, 나무 숫자를 붙여 오수개라고 불리고 있다. 개의 충직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인데 이처럼 역사 속 개의 의미를 확인해 볼 수 있는 특별 전시회가 열렸다. 먼저 눈을 끄는 것은 12지신번의 개 그림이다. 12지신번은 절에서 큰 행사를 할 때 잡귀의 침범을 막는 벽사의 의미로 12방위에 걸어두었다. 그 결계라고 하죠. 이제 사악한 기운이 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결계를 치는데 그 12결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12지신상이 그대로 어떤 신격화돼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는 불교에서 초드라대장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그 불가에서는 그 인간의 배고픔이나 목마름을 해결하는 그런 존재를 여기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개라는 존재가 신으로 상징화돼서 인간의 세상에서 사람을 도와주는 존재로 그렇게 여겨졌던 거예요. 호랑이, 토끼, 용, 뱀 등의 12지신은 얼굴은 짐승이지만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는데 서로 다른 무기를 들고 12방위를 지키는 땅의 신장이다. 개가 12지의 11번째 동물이고 시간적으로는 밤 9시, 그러니까 7시에서 9시를 지키는 시간신과 그다음에 서북서를 지키는 방위신의 개념이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해가 지고 나서 어스름한 불빛에 그때부터 이제 개가 할 일이 생기는 거죠. 집안에 들어오는 나쁜 기운을, 집안에 들어오는 도둑을 지켜주는 그런 지킴이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집안으로 들어오는 잡기를 막는 문배도에서 죽은 사람을 지켜준다는 삼목구까지 그림 속에는 기원과 바람이 담겨 있다.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벽사라고 하는데요. 벽사라는 건 사악한 기운을 막는다는 의미거든요. 대표적으로 이 가운데 있는 그림을 보시면 개가 가운데 있고
눈이 세 개가 있어요. 그러네요. 예, 눈이 예. 정말 세 개네요. 그래서 여기 이제 당이라고 써 있고 삼목구라고 돼 있잖아요. 눈이 세 개 있는 개인데 삼두매, 삼조고처럼 이렇게 그 세 개의 특징적인 것을 가진 동물들이 있어요. 그 동물들이 삼재를 막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 개도 눈을 세 개 가지고 있으면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삼재를 막는 존재다라고 여겨졌던 거예요. 특히 눈이 셋 달린 삼목구는 죽은 사람을 지켜주며 이승과 저승을 연결시키는 매개자로 등장한다. 이는 서양에서도 같은 의미로 고대 이집트에서는 관 위에 개 조각상을 얹었는데 죽은 자들의 신 아비누스가 죽은 자의 영혼을 인도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 할 수 있다. 이 유물은 이제 개랑 사람이랑 어울려 있는 형상이 담겨져 있는 가장 오래된 유물 같아요. 그러니까 네. 삼국시대 때 건데요. 여기 와. 보시면 사람 모양 토우하고 그 뒤를 따르는 개 모양 토우가 네. 장식이 되어 있고요. 사람 등에는 되게 뾰족한 뭐가 이렇게 내고 있는데 이게 바로 화살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냥을 할 때 개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사냥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주변에는 여러 가지 동물들의 형상들이 담겨져 있고요. 다리가 붙어있는 그릇, 굽다리 접시는 삼국시대 널리 유행했던 제기로 부장품으로 발견되었다. 그렇게 출토된 부장품들 안에는 다양한 모양과 표정을 하고 있는 개의 토우들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생활용품에서도 개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죽어서도 내내 평안을 바라고 살아서와 같이 죽은 후에도 곁을 지키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개는 전통적으로 충직한 지킴이였고 나쁜 기운을 쫓아주고 좋은 기운을 지켜주는 지킴이로서의 충직한 존재가 바로 개였고 그러한 특징들 때문에 인간 일상생활 문화 속에서는 반려자처럼 친구처럼 풍경처럼 등장하는 게 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과거 역사 속 지킴이로서의 개의 의미는 현대에 와서 더 넓어졌다. 인간과 더불어 또는 인간을 대신해 당당히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개. 사냥을 하고 가축을 지키는 것을 넘어 인명구조, 마약 탐지, 맹인 안내 등 그 역할은 점점 더 넓어지고 있다. 인간과 오랜 역사를 함께 해온 개는 어떻게 인간과 가까워질 수 있었을까? 늑대 중의 일부가 인간 옆에서 있으면서 사냥한 먹이를 얻어먹거나 그 찌꺼기를 얻어먹으면서 이제 여기에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옆에 정착을 한 건데요. 그러면서 이 개들도 사람도 사회적인 동물이다 보니까 리더를 따르는 그런 복종심과 충성심 때문에 더 빨리 적응을 했던 것 같아요. 고구려 벽화, 조선시대 풍속화 속에 등장하는 우리 역사 속 전통 개들은 현재 어떤 모습으로 이어져 오고 있을까? 우리와 역사를 함께 해온 한국의 토종개, 전통개에 대해서 오늘 많은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실 전문가분을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 전통개 하면 어떤 종류가 있나요? 천년기념물로 지정된 순서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네네. 진돗개가 있고요. 그 1943년에 지정이 됐고요. 예. 삽살개는 한 50년쯤 지나가지고 92년도에 지정이 됐고요. 네. 동경이는 몇 년 전에 됐죠. 아, 최근에. 동경이. 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개의 품종은 400여 종 정도로 파악된다. 그 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 명견들이 있는데 사자와 곰을 닮은 중국 순수 혈통개 차우차우, 알래스카 원주민의 썰매를 끌던 알래스칸 멜려무트와 시베리아의 시베리안 허스키, 대표적인 목양견인 영국의 보더콜리, 독일의 국견으로 널리 알려진 셰퍼드,
구조견으로서 최고의 견종인 스위스 세인트 버나드 등이 대표적인 명견들이다. 우리에겐 뭐니 해도 진돗개가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진돗개는 진도 섬에 있던 그 사냥 잘하는 우리 개죠. 예, 일본 사람들이 그 참 좋은 개다 이래가지고 아마 1943년에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됐고요. 우리나라 전통 개 중 제일 먼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진돗개. 진돗개의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전해지고 있다. 늑대와의 교잡설, 몽고나 송나라 때 북방에서 유입됐다는 설 등인데, 이 다양한 유래 속에서도 한결같이 꼽는 특징은 진돗개의 용맹함과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다. 진돗개가 남한에서 용맹을 떨친다면 북한에는 이개, 풍산개가 있다. 함경남도 풍산군 풍산면과 안수면 일원에서 길러지던 북한 지방 고유의 사냥개로 북한의 천연기념물 368호로 지정돼 있다. 풍산개는 강인한 체력과 함께 추위와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높다고 알려져 사냥 등에 활용됐는데, 적수가 나타나면 개 무리 가운데서 제일 앞장서 싸워 호랑이를 잡는 개라고 불리고 있다. 풍산개는 정말 그 인간에게 충성심이 강하고 또 이 인간을 보호하는 본능이 있고 그 아주 그 용맹한, 동물들에게 너무 강하고 용맹한 이런 개죠. 우리나라에서 진돗개에 이어 두 번째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개가 삽살개다. 진돗개에 비해 비교적 익숙하진 않지만 문헌에 더 많이 등장하고 있다. 신라시대 때 귀족들이 왕궁에서 키우던 개가 삽살개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통일신라가 망하면서 민가로 흘러나왔고, 예, 그러고는 이제 민중의 개처럼 됐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선 500년을 통해 가지고 가장 그 문헌과 기록들이 많은 개가 삽살개입니다. 그림도 많고요.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이 삽살개라는 게 순우리말 이름이잖아요. 예, 그렇죠. 무슨 뜻을 가지고 있죠? 살 그러면 살풀이 한다 할 때 애군 뭐 이런, 네네. 예, 그 삽은 퍼낸다, 없앤다 이런 뜻이라고 그러대요. 네네. 그래서 애군을 쫓는 게 그런 우리말이죠. 귀신과 애군을 쫓는 삽살개는 사냥개가 아닌 집을 지키는 반려견의 의미가 더 강했다고 한다. 삽살개는 보시다시피 네. 굉장히 개가 크지요. 네, 크고 늠름합니다. 예, 네. 크고 그 한자의 클방자, 그게 바로 삽살개 방자지요. 그러니까 우리 토종개 중에 삽살개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개끼리는 굉장히 용맹스러운데 사람한테는 저게 순합니다. 예, 그런 특징이 있죠. 그런데 눈을 가릴 정도로 기다란 털을 늘어뜨린 삽살개들 사이에서 짧은 털, 단모종이 섞여 있다. 이 역시 복원 과정에서 발견한 삽살개의 일종이다. 흔히 알려진 삽살개의 특징은 몸을 덮은 기다란 털. 우리의 옛 풍속화 속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그런데 그 사이 흔히 누렁이, 다두기로 불렸던 털 짧은 개들의 그림들도 남아있는데, 이 역시 삽살개를 묘사한 그림이었다. 인간 친화적인 개로 신라 왕족에서부터 서민들에 이르기까지 널리 키워졌던 삽살개. 그러나 1960년대엔 불과 30마리도 채 남아있지 않았다. 그야말로 멸종 위기에 몰리게 됐는데, 갑자기 개체수가 줄어든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 총독부에서 한 10년에 걸쳐서 우리 토종개 중에 크고 잘생긴 개들은 거의 다 죽였습니다. 연간 많을 때 50만 마리씩, 예, 적을 때는 한 15만 마리의 토종개 껍질을 벗겨갔습니다. 그 군수 물자 쓴다고 그 기록들이 남아있죠. 아마 그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남의 나라 개 껍질을 공권력을 동원해서 벗겨간 예는 유일무이합니다. 예, 그 과정을 통해서 거의 대부분 토종개가 멸종이 돼버렸죠. 1931년 만주 사변을 일으킨 직후 일본은 대륙의 추위를 막아줄 군수품이 필요해지자 개 가죽에 눈독을 들였고,
그 중에서도 긴 털과 함께 방습, 방안에 탁월했던 삽살개 털이 집중 공격의 대상이 된 것이다. 그런데 조선 총독부의 공격 대상이 된 건 삽살개만이 아니었다. 우리의 또 다른 토종개도 삽살개와 더불어 멸종 위기에 몰렸는데 바로 경주개 동경이다. 일반 개들과 달리 꼬리가 없다는 특징으로 인해 재수가 없다며 천대를 받고 죽임을 당해야 했다. 꼬리 자체가 무늬와 단비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이 개는 단비 형태로 되어 있고, 그리고 얼굴 형태로 보면은 이게 안면장입니다. 여기부터 여기가 두개장이고, 안면장과 두개장의 비율 자체가 100대 100이고, 체구는 작지만 체형 비율로 봤을 때 이 가슴 폭이라든가 또는 대퇴부의 근육 발달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른 종보다는 대단히 발달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경주의 옛 이름인 동경에서 유래된 동경이. 우리에게는 가장 생소한 전통개지만 꼬리가 짧다는 특이성 때문에 이를 특별하게 여겨 기록한 문헌들이 비교적 많이 남아있다. 그중 1669년 경주 부윤 민주면이 동경지를 증보해 만든 동경잡기에 경주 지역에 살고 있는 꼬리 짧은 개를 동경견이라고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서양과 동양을 막론하고 개에 대한 기록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구전이나 이런 데 되어 있는 반면에 경주개 동경이 자체는 외형적으로 꼬리가 없어서 이상한 개로 여겨져서 문헌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단히 많은 문헌들이 남아 있습니다. 삼국사기 등의 문헌은 물론 5, 6세기 신라 고분에서 출토된 부장품에 꼬리가 없는 개 동경이가 등장하는데, 동경이는 신라시대 귀족들이 키웠던 반려견이었다. 낯선 이에 대한 경계심이 없고 사람을 잘 따르는 친근한 성격의 동경이. 동경이는 2012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 시대와 시간을 관통하며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의 자랑스런 전통개. 그런데 최근 우리 전통개의 유전자를 조사한 결과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지금 여기를 보시면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늑대, 코요테 그 야생성을 나타내는 유전자들이 이렇게 몰려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진돗개 풍산학계 경주 동경이는 위부분으로서 다른 외국 품종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그 늑대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 양을 많이 공유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개의 조상이 늑대라는 것은 알려진 사실. 야생의 늑대가 인간에게 길들여지고 역할과 환경에 맞게 변이하고 개량되며 야생성은 잃어가게 됐는데, 우리의 전통 개들에게는 이 늑대의 야생성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전통 개들은 외국 품종들과는 달리 우리 전통 개 나름의 독창적 그룹을 형성하며 명맥을 유지해오고 있다. 지금은 볼 수 없지만 지역별로 각각의 특징을 유지하며 우리와 함께 생활했던 전통 개들도 복원되길 기대해본다. 우리 정서에 맞는 우리 토종개를 보존해서 좋은 개를 만들 뿐만 아니라 이게 세계 시장에 나가서 경쟁력 있는 우리 문화 상품이 되고 우리 애견 상품이 됐을 때 그게 같이 우리의 그 문화적인 영향이 커지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 토종개를 보존하고 이걸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역사의 바람을 오롯이 함께 겪으며 역사의 동지로 지킴이로 함께한 우리의 전통개.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전통개가 역사의 기록에만 남지 않고 현대를 이어 우리 후세에도 당당한 옛 모습 그대로 보존될 수 있도록 그 가치를 지켜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네, 그동안 개는 이렇게 귀엽고 사랑스러운 반려견의 의미가 컸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역사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의 전통견은 우리가 아끼고 보존하고 그리고 후세에 이어가야 할 우리의 문화적 유산의 의미가 더 크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전통견의 의미, 전통견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시간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현장 탐방 기류의 우리 역사, 다음 이 시간에도 또 다른 역사의 현장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